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2주년 광복절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축식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을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축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지금 현장 내용 직접 들어보시면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동원돼 고초를 겪으신 최장섭님, 이은임님과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 길원호 할머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오희옥 애국지사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가 제창에 앞서서 올드랭 사인 선율에 맞춘 옛날 애국가를 들으셨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그때를 잊지 말자는 마음을, 그 절절함을 담아서 91세 애국지사 오희옥 선생께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오희옥 애국지사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유철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사부 요인, 애국지사님과 각 당 대표, 각국을 대표하는 외빈, 해외 동포와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 자리에서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기념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의 바탕이 되어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독립투쟁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대한제국의 황후가 일제히 칼에 무참히 시해된 이래로 촉발된 의병투쟁부터 시작되어 1910년 국치일 전후한 우국지사님들의 순국투쟁, 교육과 언론을 통한 문화투쟁, 1919년 3.1 독립운동, 만주 독립군, 한중연합군과 한국광복군의 무장투쟁, 의열투쟁과 외교투쟁, 노동자 농민의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50년간 다양한 방략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는 독립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대 정신이었기에
일제로부터 피박을 받은 우리 선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선열들의 목숨과 피의 희생으로 이루는 독립운동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한국 여일한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신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은 내후 외환시의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 정신이며 역사와 혈통의 공동체인 남북한 우리 민족 동질감 회복에도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을 초월한 애국 애족 정신, 남북 평화 통일의 원동력인 독립운동 정신의 보존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질기고 강인한 독립운동 정신은 우리 혈관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독립운동 정신 개성을 명문화하여 후세들에게 잊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이 수의를 손수 지어주시며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어라 말씀하신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비통한 심정, 독립군 아버지가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일제의 총칼에 의한 처참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쫓기는 상황에서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애국가를 부리며 최후의 죽음 순간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산호해 가셨던 선열들의 의연한 모습, 이것들이 바로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눈물 나고 기가 막힌 독립운동의 참상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잘 보존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지난날 식민지배로 우리 주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억압했던 일본은 갈수록 자국민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며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정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계승하고 있는지요. 선열들께서 피와 눈물, 목숨과 혼으로 남겨주신 독립운동 정신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생존과 안녕, 영원한 안식처를 위하여 이 정신을 영구 보존하여 잘 물려줄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겸허히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를 견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화된 교육과 조직적인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기쁨으로 북한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만큼 광복절에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다 함께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의 물꼬를 터가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역사 정의와 민족 공동체가 살아나는 진정한 광복 세상을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홍보회장까지. 네, 다음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위대한 선열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포상 대상은 모두 128분입니다. 그중에서 영상에서 전해드린 5분께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고윤구용.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수합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2017년 8월 15일 대통령 손자 윤상근 님께 수여됩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고지용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지순식님께 수여됩니다. 건국포장 고황인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황규헌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 표창 고 최윤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부 방성진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 표창 고 조재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조준희님께 수여됩니다. 네, 수상자들께서 내빈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바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 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까지 모든 것을 아끼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삼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여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 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던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개성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9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99간 대저택이었던 임평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맹해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제1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하린 등 곳곳에 강제 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텀버가운 위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 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영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일로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제 경축 공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막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름꾼으로 위장했던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엮었습니다. 김용환 선생은 파라코라는 오명을 쓰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딸에게 숨깁니다. 훗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평가와 함께 건국 훈장을 받은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막은 참전용사, 파독광부, 간호사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역들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그날이 오면을 대합창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축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난 다 걸었어. 7땡이요. 잠깐. 성격 급하시네. 난 장땡이요. 혹시 파라코라는 말을 아십니까? 도박에 미쳐 집이고 땅이고 돈 되는 것은 닥치는 대로 팔아버리는 제 아버지가 그 파라코입니다. 은수저부터 우럽니 꽃신까지 팔아먹고 이젠 더 팔 것이 없어 종택의 무덤 자리까지 팔아먹는 그 파라코가 내 하나뿐인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 날 낳아주신 아버지라 욕도 못하고 여기가 더 막혀 답답한 것이 숨이 넘어가는데 때마침 혼사 이야기가 오가자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마음에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경사났네. 소리칠 뻔한 걸 겨우 참았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김농지. 무엇이? 김농지. 자, 어서 가시오. 투전판에서부터 돈 냄새를 쭉 맡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안전합니다.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전해주신 금괴와 땅 문서는 저희가 잘 처리했습니다. 익산 사는 김 씨와 괜찮습니다. 어디 쓰시든 제가 모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잡히더라도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 뜻을 알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몸 조심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 파라코의 술주정뱅이 하나가 집안 살림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남동녀 외동딸 시집가는 길에 쥐어보낼 나무 수저 하나 없는 살림인데 저렇게 술만 마시고 있으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시집갈 시어머니가 어려운 사정 헤아려 장롱이라도 사오라고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라코 아버지는 헌 장롱 하나 술에 실어 보내주고 그 돈 가지고 투전판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 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가슴에 한이 그득그득 맺혀 찢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시어머니 노여움에 헌 장롱은 불태워지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만 말할 데 없어 이 가슴에 평생 남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치고 또 참고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아봐 오늘도 어제처럼 지나간다. 참아야 해. 난 힘이 없으니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건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이건 받을 수가 없어. 자네 딸 혼수장만하라고 보내온 돈을 이걸 내가 어떻게... 동지, 난 용기가 없어 동지들처럼 목숨을 걸지도 피를 흘리지도 못했네. 하지만 이 땅의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네. 그러니 어서 받아주시게. 그럼 딸에게라도 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시게. 그날이 오면 내 다 말하리다. 어서 가시게. 몸 조심히. 알겠어. 고맙네 이 사람아. 몸 조심히 가시게. 동지, 내 말 못하는 이유를 아시는가? 내 할아버지께서는 당당히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모진 고문과 수모를 당하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그런 희생이 민족의 광복을, 독립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난 멍으로 가득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염하며 그때 알았네. 살아야 애국도 하고 독립도 한다는 것을. 다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비겁하게 숨어 지낸다 욕해도 좋네. 하지만 난 광복의 그날을 보고 싶어해. 그리고 독립의 그날 다 얘기할 거네. 나의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네. 그러니 그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아버지,
아버지, 다들 파라코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오? 알지. 그럼 아버지가 집이고 땅이고 집안에 있는 건 고쟁이 빼고 싹 다 팔아먹은 것도 아오? 그럼 그 중에 시어머니가 장롱이라도 사오라고 주신 돈도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 알지. 너무하시오. 이 가슴에 대못 박을 정도로 그 파랗고 짓거리가 그리 좋소? 죽어 묻힐 땅 한 조각 없는 신세보다 그 짓거리가 그리 좋소? 말 좀 해보시오. 그리 좋소? 그리 좋으면 나도 갖다 파시오. 나도 투전판에다 갖다 던지란 말이오. 아버지, 아니, 난 아버지 자식 아니오. 파랗고 자식은 하기 싫소. 미안하다. 살다가 그날이 오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아버지, 내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혔으니 그게 다 나라 위해서 그리 하셨소? 그럼 진작에 얘기라도 해주시지. 어찌 그리 모지시오? 내 맨날 아버지 야속하다 못된 소리만 하고 살았는데, 속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살았는데 내 어찌 살라고 그리 하셨소? 참, 야속도 하시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이 말을 못 해드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고생 많으셨소. 아버지, 사랑하오. 아가, 우리 하나뿐인 예쁜 딸, 그날이 왔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아가, 단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구나. 너에게 말 못하고 독립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애비를 이해해다오. 아가, 넌 웃을 때 제일 예쁘단다. 우리가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다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가.
나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그날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날은 청년이 내일의 희망을 갖고 취직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그날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네, 경축 공연 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광복절 노래는 서울시 합창단과 고양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선도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배국희 독립유공자 후손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두 분을 좀 모시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네 분과 김영관 애국지사, 배국희 독립유공자 후손께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네, 김영관 애국지사와 배국희 후손께서 선창을 해주시면 모두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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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